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공통적인 정서는 바로 사랑이죠. 사랑에 빠졌을 때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걸까요? 신비한 사랑의 과학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어느새 추위가 풀리고 포근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봄 탄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히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샘솟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가슴이 아니라 뇌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한때 금사빠라고도 불렸어요.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의미겠죠? 과연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네, 과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처음 상대를 본 순간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단 7초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는 순간 우리 몸에 분비되는 물질은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들은 뇌를 MRI로 들여다봤을 때 대뇌에서 본능을 관장하는 미상핵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도파민이 작용하는 쾌감 중추의 메인 신경인데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좋아하는 것을 볼 때도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특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도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 퍼져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쾌감은 흥분 상태를 지속시키면서 활력을 넘치게 만드는데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고 일상에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랑의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켜 콩깍지가 씌었다 라고 표현하죠. 내 눈에만 특별하게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요. 보고 있어도 그립고 너무 좋아서 주체가 되지 않는 상태는 바로 페닐에틸아민 때문입니다. 신경전달 물질 페닐에틸아민의 농도가 상승하며 이성이 마비되고 열정이 샘솟는다는 것이죠. 상대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너그러워지게 되고요. 감각 중추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끼쳐 천연각성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커피를 다량으로 섭취한 효과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초콜릿에 이 페닐에틸아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밸런타인데이에 연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풍습도 사실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도파민과 페닐에틸아민 수치가 많아지면 뇌는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후손을 남기려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3단계 호르몬입니다. 그리스어로 일찍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옥시토신은 수십 년 동안 오로지 모성애와 직결된 호르몬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1970년대에 새로운 기능이 발견되면서 오늘날 신경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연구 주제의 하나로 부상했죠. 이 단계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껴안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서 출산이나 산란이 유도되는데요. 이 때문에 옥시토신은 껴안게 만드는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사랑의 4단계 호르몬은 바로 바소프레신입니다. 이건 남성형 애정 호르몬으로 분비되는 부분과 역할 그리고 구조도 비슷해서 옥시토신의 형제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바소프레신은 남성들이 여러 여성을 만나려는 마음과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피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남성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져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같은 남성적 애정 표현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바소프레신이 줄어들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통계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죠? 생화학적으로 보면 사랑은 호르몬 중독 상태라는 건데요. 하지만 평생을 남녀가 불같이 사랑한다면 아마 얼마 못 가 두 사람은 번아웃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호르몬은 18개월에서 약 30개월 정도 분비되다가 30개월 후부터는 그 양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가슴 뛰는 사랑보다는 친밀감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인 스턴버그는 사랑을 삼각형에 비유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는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열정, 친밀감, 그리고 헌신적 태도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상태, 즉 삼각형이 정삼각형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애 초기에는 열정적인 요소가 우세했다가 연애가 지속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친밀감이 증가하게 되며 시간이 더 지나면 헌신적 태도가 더 커지기 마련이라서 이상적인 사랑의 정삼각형을 이루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각형의 면적이 넓을수록 3요소가 알맞은 균형을 이룰수록 사랑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상대방과 내가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지 서로 모양이나 넓이를 맞춰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사랑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과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까지 살펴봤는데요. 유익하셨나요? 따뜻한 봄날 모두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